안녕하세요. 뻔뻔한북두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낸드 플래시 굉장히 귀한 몸이 됐고요. 1분기 40% 뛰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D램 값도 폭등하면서 낸드 플래시까지도 폭등을 하게 되는 상승폭 확대 상황으로 가고 있죠. 일단은 이런 분위기 때문에 D램 가격 폭등 양상과 더불어서 낸드 시장까지 지금 재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다름 아니라 샌디스크,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이죠. 19%까지 지금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 재료 소진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만큼 주가를 띄우기 위한 기저의 자본의 흐름, 그리고 호재, 계속적으로 본물 터지듯 나오기 때문에 이런 주가 종목들이 엄청난, 미국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룻밤 사이에 20% 가까이 오른다는 게 정말 혀를 내둘 정도로 굉장한 어떤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시장에서 제가 이런 주식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런 모멘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집값을 추켜 올리기 위한 이 재료가 소진뿐만 아니라 아예 자체가 없었다. 근데 지금까지도 집값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이 상승 전망은 정말 터무니없는 도깨비 시장 같은 이 갯벌 장세에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그런 이 아무런 기저의 근거가 없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이런 이 급등세는 결국 이 기업 실적이나 또 혹은 주변의 어떤 업황의 변화, 40%, 50% 가격이 소재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그냥 앉아서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가들이 그냥 실질적으로 돈을 불러오는 어떤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AMD, 마이크론이 5% 이상 계속해서 또 같이 동반해서 오르고 있고요. 지금 AI 낙관론이 이제 거품론에서 살짝 돌아서면서 반도체주가 지금 급등하고 뉴욕 증시가 일제히 어젯밤에 상승 마감했는데 이거 고스란히 지금 삼성전자가 10%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역시도 9%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이거 완전히 24시간 전에는 그냥 완전히 곡소리가 났죠. 8, 9% 빠지면서 그냥 한국 코스피 시장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런 공포감이 엄습해 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슈팅할 가능성 높다. 이게 하나의 모멘텀 기간이 이렇게 짧을 줄은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24시간 만에. 예, 그냥 분위기 반전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부동산 시장 역시 지금 한국 주식시장과 반대적인 그런 결을 가지고 있다. 결국 여기는 유동성이 풍부하고 여기 유동성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제가 늘 이렇게 주식시장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파트 시장 역시도 자본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이 흐르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꼬라박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 아파트 시장이라는 얘기죠.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값을 펌프질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매일매일 이렇게 그냥 각을 딱 세워가지고 아주 단호하게 부동산 개혁 의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후에 나온 또 지금 SNS 게시물을 보면 이 칼럼니스트가 올린 글을 다시 이렇게 리트윗을 했는데요. 갑자기, 그죠? 갑자기. 4년 동안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2026년 5월 9일까지 딱 이 유예를 줬는데 4년 가까이 오자는데 갑자기 또 양도세 중과한다라는 그 반대적 입장에 다주택자들 편들어주는 은행, 증권사, 부동산 전문가들. 예, 이게 문제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3개월 반 정도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갑자기 전체적인 어떤 규제를 더 압박하려고 든다라는 식으로 이제 저항이 나오니까 이런 글을 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싸게 내놓으면 팔리지 왜 안 팔리냐. 매도 호가를 낮추면 된다. 그러니까 늘 본전을 뛰어넘어서 한 곱하기 10배 정도의 수익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이제 배 두드리고 앉았으니 이거 배 터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맨날 매도자 마음대로 가격 높이게 자본주의 시장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은 매수자가 을이었습니다. 늘 언제나. 예. 그만큼 매도자가 우위에 서가지고 뿌리는 가격대로 그거 받아먹는 그런 어떤 시황이었는데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이기주의자들의 집단적 이 담합을 통해서 집값 자체가 완전히 이제 이 왜곡되고 가치 체계가 정말 이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아파트처럼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끝없이 갈 거라는 이런 어떤 전망들을 내놓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 부동산 시장이 어디를 직격합니까? 코스피 코시 시장 아무리 뭐 견고하게 세워놔도 이거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 경제적인 어떤 생태계 시장은 서로 간에 접촉점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금융시장까지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자체를 빨리빨리 계획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그래서 미국 부동산 시장은 주택 3분의 2가 매도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는 기사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기사가 단 한 건도 안 나오고 있다. 맨날 신고가, 최고가, 상점에 있는 아파트, 한강벨트 뭐 불장이다, 불기둥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고 이제 4년을 줬는데 더 달라는 얘기는 이제 뭐 합리적인 얘기가 아니다. 라는 식의 이제 SNS에 글을 대통령이 연일 올린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앞으로 금융시장의 자신감을 밑바탕으로 해서 확실하게 집값을 잡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경제부총리도 구인출 총리가 5월 9일 전에 계약을 하면 3개월에서 6개월 내 잔금 치르면 중과 유예 해주겠다라는 또 유인책도 뭐 슬쩍 던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어찌 보면 이 전체적인 어떤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 현상을 좀 더 급속하게 본물처럼 터트리기 위한 어떤 유인책으로 보이고요. 실질적인 어떤 기본적인 입장은 대통령의 입장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월 9일 유예는 없다라는 확실한 어떤 원칙 속에서 뭔가 좀 이 다주택자들의 이 매매 과정 중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 딜레이 현상을 조금 그래도 우리가 봐줄 수는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워딩을 던졌는데 아무튼 2월 3일 이 부동산 집값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 역시 지금 금융시장이 오늘 거의 코스피가 6% 오르는 엄청난 랠리를 기록함과 동시에 플러스 알파 부동산 시장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이 의지의 천명이 계속적으로 지금 확실하게 각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이라면 정말 호재입니다. 일단은 이런 규제들이 다 이제 3종으로 쳐져 있고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굉장히 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작은 부분도 6억에서 2억까지 지금 규제를 묶고 있고요. 부동산 거래 질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정청약 같은 거 계속해서 국토부에서 지금 필터링을 거쳐서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규제는 아마 견고하게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연일 계속되는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는 전체적으로 전체 부동산을 총괄하는 부서들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부동산원 같은 경우도 연일 집값이 오른다는 지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이거 확실하게 좀 이 지표를 내야 된다. 결국에 와서는 지금 호가 위주로 채집을 하다 보면 지금 실거래가 위주에서 금매 상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요게 지금 굉장히 오리무중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판단 기준을 흐리게 만들 가능성도 높아서 전체 부동산을 관할하는 어떤 부서들이 상당히 좀 객관적인 지표를 내놓을 가능성도 좀 높아질 수 있겠고요. 아무튼 아파트 거래량은 지금 2월 들어서 1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거래가 죽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아니 집값 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딱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있죠. 매도자죠, 매도자. 집주인들 몇몇 정말 주택들, 아파트들을 뭐 두 채, 세 채, 10채까지 뭐 100채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 내려가면 그냥 뭐 배 아파서 그냥 떼굴떼굴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대체적으로 무주택자나 또 뭐 1주택자, 환승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요지에 어느 정도 인프라가 형성된 곳에 아파트 마련하는 거, 그 일생 동안 꿈이거든요. 허들이 좀 낮은 상황에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면 주거 비용 줄어들면요, 금융시장은 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아파트 콘크리트 밑에다가 자금을 딱 깔아 뭉개버리니까 유용 자금이 없습니다. 투자할 자금이 없어서 금융시장에 투자하지 못하는 지금 영끌들 아파트 시장에 뭐 수십억 때려놓고 지금 금융시장에는
한 푼도 투자를 못 하니까 오늘 뭐 6% 이상 코스피가 올랐는데 뭐 그냥 손가락 빨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 서울특별시 오늘 2월 달 평균 거래 금액 이거 보십시오. 평균선을 딱 그어봐도 이거 뭐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계속해서 오른답니다. 뭐가 오르는 건지, 집값이 오르는 건지, 기대 심리가 오르는 건지, 호가세가 오르는지 이거 분명하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다 뒤섞여 있으니까 결국은 한강벨트, 강남 3구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규제에도 불구하고 그 허들 다 넘고 뛰어넘어서 불기둥을 이룬다. 이런 식의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위험한 분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례로 지금 옛 3표 레미컴 부지가 50년 만에 글로벌 미래 업무직으로 탈바꿈하면서 여기 또 신원 희망타운 내지는 이 젊은 세대를 위한 또 이 전세, 장기 전세가 나온다라는 또 그런 소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표 시멘트가 이건 뭐 전혀 주식시장에서는 존재감이 없는 그런 어떤 종목인데 뭐 30%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좋은 소식들이 나오니까 주식시장도 같이 윈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수동 부진개발 기대에 이틀째 뭐 3표 시멘트가 상한가를 때리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요런 요지에 굉장히 이 저가에 누구나 넘어갈 수 있는 허들을 딱 세워놔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이제 원봉 당했으니까, 원천 봉쇄 당했으니까 청약 통장이 4년 만에 180명이 지금 180만 명의 해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고득점자 뭐 쏠림의 무용 통장 뭐 계속해서 무용지물이다라는 그런 이 낭망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또 평당 5천만 원 넘어가는 지금 좁아도 강남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17평에 19억 하는 이런 아파트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누가 이 청약을 하겠습니까? 내 집 마련하기는 정말 젊은 세대에게는 버거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피눈물 나는 거죠. 대통령의 말대로. 다주택자들이 5월 9일 때 그 규제 때문에 피눈물 눈에서 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집값 자체가 너무 왜곡된 고점에 찍혀 있기 때문에 결혼도 포기해야 돼. 자녀도 포기해야 돼.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청년들의 눈에는 피눈물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29 대책, 이 공급 대책 나오니까 또 그냥 뭐 태릉CC 안 된다, 또 서울 의료원 부지 안 된다, 뭐 과천 또 부지 안 된다. 그냥 부동산 기득권들이 이런 식으로 밀어내고 있으니까 이거 대책도 지금 뭐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도 지금 될 판 아닐 판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니까 이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대통령이 계속 이제 SNS 상에 글을 올려서 확실하게 이제 부동산 기조를 잡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천명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값이 최근에 뭐 9%까지 급등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누적분을 보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일주일분과 한 달분을 보면 제가 늘 비교해 드리잖아요. 누적분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일주일은 조금 오른 것 같은데 한 달 누적분을 보면 뚝 떨어져 있습니다. 네 채 중에 실질적으로는 세 채가 제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 얘기 들어보면 아니 어느 동네가 그렇게 오르는지 되게 부럽네. 우리 집은 왜 그냥 제자리냐. 이런 소리 허다할 겁니다. 그죠? 입지가 아주 빵빵한 뭐 강남이나 마영성 빼고는. 이런 식으로 지금 매매가격 지수가 계속 오른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고 부동산 114는 오히려 내린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심리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서든 매수자들은 빨리빨리 내가 집을 마련해야 되는가 보다 라는 불안감에 그냥 무리해서 6, 7% 되는 주담대금리 물고 들어와가지고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설거지 당하는 거예요. 고점에 물려있는 것 자체가. 아니 주식시장은 고점에 물리면 구조대라도 오기라도 하지 한 1, 2주 기다리면 내 본전을 좀 채워주는 요새 뭐 코스닥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주는데 이거는 아파트 시장 잘못 물리면요 평생 못 빠져나옵니다. 노예 생활 해야 돼요. 주택 매매 가격 부동산 114 보십시오. 서울이 0.04, 수도권 0.05, 경기 인천 0.06 하락하고 있다는데 부동산은 오르고 있답니다. 이거 무슨 지표를 믿어야 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지표가 지금 혼조세 속에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뭐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언론들은 뭡니까? 강남 한강 아파트 뭐 그냥 어떻게 해서든 오른다 하다가 연일 SNS상을 통해서 대통령이
강력한 어떤 부동산 이 기조, 개혁 기조를 내놓으니까 이제 아파트 가격 낮춰 내놓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 강경 발언에 청년들 피눈물 남.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 무주택자라고 하면 이게 유주택자가 또 더 걸리는 거기 때문에 청년들로 살짝 이제 이렇게 워딩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의 피눈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천정부지로 올라간 서울 아파트 값. 이것 때문에 이 주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정말. 주거 문제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금융시장의 5200선 코스피 시장의 이 안착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부동산 시장 확실한 어떤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2월 3일 집값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간에 경기 인천으로 눈물을 머금고 40년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 서울 탈출 현상이 이제 다시 유턴될 수 있는 그날이 분명히 올 거다. 주거 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명의 청년들 플러스 알파 무주택자들 피눈물, 이거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라는 이제 천명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이 5천선을 뚫어버린 요 확실한 성과는 부동산 성과로 분명히 이어질 것으로 저도 한번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또 청와대도 오늘 2월 3일 대책 중에 또 다주택자들 참모들 53명 중에 20명이 부동산 증세 대상인데 다 팔으라고 아주 강경한 어조로 밝혔습니다. 다주택자는 무조건 매각해야 된다. 여야 내부 불문이다. 이렇게 불문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좀 형평성 원리에 어긋나지 않게 정책을 좀 일관성 있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게 됐고요. 아무튼 간에 지금 미리 집을 사가지고 그냥 고점에 물린 이 영끌족들, 지금 주담대 금리, 신용대출 금리, 신용대출까지 끌어왔으니까 굉장히 좀 부담될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피 시장은 이렇게 지금 자금이 외국인 자금까지 흘러들어오고 연일 지금 고점을 찍고 있는 유동성에 엄청난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은 125조에서 104조로 지금 20조가 줄어버리는 정말 거래대금의 축소 현상, 위축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천스탁 시대를 맞이하면서 주식 계좌 1억 개고 B2 30조 돌파하는, 그만큼 개인들도 이제 몰빵하겠다라는 어떤 B2까지도 등장하는데 B2는 절대 하지 마시라 말씀드렸습니다. 큰일 납니다. 주식에서 B2 잘못했다가는 반대 매매 당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거 돈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현금 가지고 견실하게 투자하시라.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이거 조심하시고, 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 주가 상승은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주가가 올라서 모든 사람 다 해피하잖아요. 반면에 집값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 아닙니까? 요걸 지금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부동산 개혁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런 어떤 이 공감대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SNS에서 글을 올린 대통령 없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무튼 무주택자라면 일단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요. 요게 공연불로 끝나면 정말 뭐 굉장히 실망스러운 말이 되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을 확실한 어떤 이 5천 시대로 오픈한 어떤 이 실적과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집값 정상화가 정말로 현실화된다면 이건 뭐 대단한 거죠. 아무튼 간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서울은 최고 상승 아파트 뭐 7,600만 원에서 1,200만 원.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없습니다. 최고 상승 아파트. 용산구 없습니다. 성동구도 없습니다. 최고가 상승 아파트가 이렇게 지금 증발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2, 3개월 안에 엄청난 가격 조정기가 여러분 눈앞에 분명히 찾아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잘 정비하시면서 대비하고 채비하고 준비하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에 잡아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2월 3일 이 집값 대책, 여러모로 엄청나게 지금 많은 대통령에서부터 경제부총리 그리고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워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은 무주택자들의 피눈물, 청년들의 이 피눈물이 다주택자들이 5월 9일 규제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뭐 집을 팔아야 된다. 이건 뭐 완전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무주택자들의 어떤 이 고통이 심하다라는 것 인지하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한 어떤 부동산 개혁의 밑거름이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청와대에서 다주택자를 많은데 확실하게 정리하라 라는 또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까지 나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형평성의 원리에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경제부총리, 일단은 유예, 다주택자들이 일단 빨리 계약하고 집을 팔 의지가 있다면 그래도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인책은 주겠다라는 또 워딩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급박하게 2월, 3월은 아파트 시장 전개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지켜보신 후에 골든타임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 프랑블 똑바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